결혼한 지 30년 이상 된 부부의 이른바 황혼 이혼이 지난해 이혼한 부부 4쌍 가운데 한 쌍은 이른바 황혼 이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60대 이상 부부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더 늙기 전에 내 인생 찾아가겠다는 황혼 이혼이 이제 생소하지 않게 됐죠. 아버지, 전 이 집을 나가고 싶어요. 40년 동안 저 단 하루도 쉰 날 없어요. 그래서 등장한 조론, 이혼보단 조론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최근 연기자 백일섭 씨도 조론을 선언해 화제인데요. 미움이라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훨씬 밝아지고 생각도 좀 달라지고 그래. 애들 엄마 쪽에서도 이해할 거고 나도 나오니까 이해할 거고 저 사람 성격이 저랬구나. 오늘 이 시간 달라진 결혼 방식인 조론에 대해 알아보고요. 별거나 이혼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조론을 위한 자격과 조건, 그리고 부부간에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인지, 이혼인 듯 이혼 아닌 조론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4년 전통의 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에서 졸혼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뭐 해결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요. 요즘에 시체말로 그 일본과 한국에서 핫한 주제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그 유명한 분들 중에는 그 백일섭 씨가 이제 졸혼을 선언하면서 이분이 아주 그 행복하고 자유분방하게 싱글 라이프를 뭐 즐기고 계신다고 해요. 정말 행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걸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아직 확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정 중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졸혼 이렇게 나와 있길래 이게 뭔가 하고 이게 클릭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백일섭 씨 때문에 화제가 됐던데 요즘 새로운 결혼의 형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 의견이 궁금해서 실시간으로 졸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보면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네, 티벗으로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이런 거예요. 그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는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잡지 말고 이혼해라. 그래도 이혼보다는 조론이 낫지. 조론 쪽으로 하겠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요. 마음 변하면은 이건 뭐 변심 투표도 가능하십니다. 조론이 뭐 이혼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김 교수님. 네, 이혼은 부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라면 조론은 부부가 떨어져 살기는 하지만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의 대안으로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론에 찬성한다가 57%, 반대한다가 40%, 모르겠다가 3%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미혼 남녀의 결과이고요.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좀 더 높게 나올 것 같고요. 남성과 여성으로 본다면 특히 여성, 아내인 경우가 좀 더 높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떻게 퇴직 이후의 얘기죠? 김 교수님. 남편이 퇴직을 하면서 부부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견뎌내셔야 돼요. 그 남편의 경우는 지금 아내와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가 싫어하는 가부장적인 태도나 독단주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그동안에 명령이나 강요, 지시 이런 표현을 했을 텐데 이제는 아내한테 여보 이렇게 해주는 게 어때? 라는 그 청유형의 표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한 가지를 찾아서 그 실천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럼 아내의 경우는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조론하자고 아내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아내인 경우에는
그동안에 참고 살다가 이제는 이혼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힘이 생겼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힘을 그 건설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혼은 건설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위축돼 있고 심리적으로 상실감을 갖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그 위로하고 이해해 주는 데다가 힘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저희 지금 필기하고 있어요. 권유형하고 천유요. 청유형. 네네. 네. 근데 참 어려워요, 엄 선생님. 이게 그래서 남자들이 해봤어야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주장이나 표현을 지금까지 쓰던 방법과는 좀 다르게 좀 쓰셔야 돼요. 네. 그 주장이나 표현을 이렇게 건설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건 누구나 다 알죠. 아, 그래야지.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게 건설적이고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네네. 아마 이 아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 화나 분노가 많이 쌓여 있었을 거예요. 쌓여서 남편한테 경멸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그런 표현을 하지 말고 그 요청을 하는 것이 여보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간청 같은데요. 네네네. 근데 사실 여자들이 예. 남편이 이제는 더 도망갈 데도 없고 숨을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노력조차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론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는 저런 경우는 조론이 낫겠다 싶어서 저는 조론에 투표했습니다. 네. 경험이 좀 있으신 거예요? 네네. 네. 저는 몇 년 전에 이 조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남편이 지방 발령이 나서 한 1년 6개월 정도를 저 혼자 살았거든요. 네. 근데 참 좋고 편했어요. 매 끼니마다 그 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고 또 남편과 뭐 다투거나 또 그 의견 충돌이 있으면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냉랭한 분위기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네. 그래도 떨어져 있으면은 왜 그 자기 그 생각도 정리가 되고 또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만 해봤기 때문에 내가 더 길게 안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조론이 좋다 나쁘다라고 성급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얼굴 표정이 밝으신 거 아니에요? 남편분이 방송 보시면 겁나시겠네요.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친구가 둘 이상 있다. 친구도 있어야겠네요, 진짜. 네, 김 교수님. 네, 그동안 배우자 외에는 만나는 친구가 없었다면 결혼 후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을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심심해요. 그렇죠? 재미가 없어요. 이런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되면 외롭고 쓸쓸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아이들밖에 더 가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인들 좋겠냐고요. 자꾸 전화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무료한 시간을 TV 시청을 하거나 컴퓨터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은둔형 메토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취미 생활이 없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그 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삶이 그 무의미하게도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결혼 생활이나 또 자녀들 또 뒷바라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접어놨다거나 꿈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목록으로 써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 차후에 그 나의 경제력 그리고 건강 상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좀 선택을 해놓으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자, 네, 그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부가 때로는 같이 하고 때로는 떨어져 살기로 약속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우리가 언급을 했듯이 이성 간의 관계는 절대 금물이다. 애인 문제 금물이랍니다. 이성 간의 관계는 그 부부 간의 신의는 지켜져야 되지 않나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들으면 네. 배우자는 일단 그 비난받았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러면서 방어를 하겠죠. 음. 그리고 다시 돌려주게 되고요. 아. 그러면 잘잘못을 따지게 되면서 부부가 좀 더 부정적이면서 송상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분노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배우자가 잘못을 지적을 하게 되면 솔직하게 아 그래 그 부분은 내가 잘못했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한 거 특히- 없는데도 저러면 화나죠, 근데. 네, 아니 그런데 전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그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 같아라고 빨리 인정하는 것이 아. 싸움이 길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또 내가 무시당한 느낌이 들죠. 네. 특히 그 너, 당신이란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싶어서 듣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매일 또라고 하는 그 빈도부사는 그 안에 비난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닫아버리죠. 말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나를 주어로 하는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 상황일 때에 나는 기분이 이래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변화시킬 때에는 그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네. 큽니다. 예. 아, 네. 그 많은 부부들이 그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방법이 조론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론을 하면서 서로가 변화를 하면서 좀 더 노후를 잘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양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